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5학년 수학의 첫 번째 단원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입니다. 수업 순서는 이전에 안내드린 대로 복습, 개념, 연습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을 준비하시고 5쪽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어 두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풀었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덧셈과 뺄셈 문제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이니 잘 기억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덧셈과 뺄셈에서 세로식을 쓸 때에는 반드시 자리값을 지켜서 위치에 맞추어서 써주기 바랍니다. 9 더하기 5는 14이므로 2를 올려주고 8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럼 13. 정답은 134입니다. 272 빼기 26은 1의 자리에서 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빌려주는 받아내림을 해야 하겠죠. 12 빼기 6은 6, 6 빼기 2는 4, 2는 그냥 내려와서 2. 정답은 246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로셈으로 쓰여 있는데 헷갈리는 경우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다가 써서 풀어볼까요? 6 더하기 7은 13, 9 더하기 2 더하기 1은 12,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 정답은 723. 932 빼기 295는 빌려주고 7. 여기서도 한 번 더 빌려줘서 3. 8 빼기 2는 6. 정답은 637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기 위해서는 6가지 문제를 다 풀어봐야겠죠? 34 곱하기 5는 170, 41 곱하기 18은 738, 여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676 나누기 2는 338이겠네요. 13 곱하기 26은 6, 2, 8, 3, 3, 338이고요. 850 나누기 5는 170, 246 곱하기 3은 738이 되겠네요. 그럼 맞는 것끼리 이어보면 34 곱하기 5와 850 나누기 5가 연결되고 41 곱하기 18과 246 곱하기 3, 676 나누기 2와 13 곱하기 26이 연결되게 됩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곱셈이 헷갈리는 경우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와 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요 두 가지를 부등호, 가운데 있는 흔히 우리가 는이라고 부르는 이 기호는 등호라고 합니다. 39 더하기 81은 120, 24 곱하기 5는 120. 양쪽이 같기 때문에 등호를 써주면 되죠. 435 나누기 3은 145. 293 빼기 147은 146.
으로 293 빼기 147쪽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입을 벌린 부등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숫자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이번에도 6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답을 찾을 수 있겠죠? 700 빼기 55는 645. 가로이니까 이 방향으로 645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로 방향 니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9) 디귿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5) 리을 문제 12에 5를 곱하면 60이죠. 54. 이제 미음과 비읍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9 더하기 3은 12,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4. 그래서 40이고요. 세로의 마지막 문제 54 곱하기 4는 4, 4, 16, 5, 4, 20, 216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 문제는 다 풀었지만 숫자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에 유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를 푸는 동안 곱셈과 나눗셈, 뺄셈과 덧셈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복습하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0쪽입니다.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식을 세워보면 되죠. 일단 20명이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렸다고 해요. 내린 거니까 빼기가 되겠죠? 그리고 11명이 새로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20 빼기 7 더하기 11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순서는 순서대로 식이 적혀져 있는 것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 20과 7을 먼저 빼준 후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11과 더해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면 31 빼기 12 더하기 8 이렇게 덧셈과 뺄셈만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 더하기 15 빼기 16이라는 식은 앞에 두 식을 먼저 계산한 후에 나온 답을 뒤에 있는 빼기 16과 연결해서 풀면 됩니다. 문제를 푸는 차례에 대해서 이해했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열쇠고리 1개와 엽서 1장을 살 때 필요한 돈을 구하는 식을
계산해 봅시다. 열쇠고리 한 개는 3,500원이고요. 엽서 한 장은 500원입니다. 그럼 3,500원 더하기 500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00원에서 아까 우리가 계산해 두었던 산 물건, 즉 3,500과 500을 더한 열쇠고리와 엽서의 값을 더한 값을 빼주어야 거스름돈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쓴 돈, 결국 총합을 먼저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지어주죠. 결국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푼 후에 5,000원에서 빼주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괄호가 있는 곳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빼기 12 더하기 8. 이 문제는 31과 11을 먼저 풀게 되겠죠. 11을 빼면 9, 19 더하기 8은 27이 되게 됩니다. 위에 괄호가 있는 문제와 아래에 괄호가 없는 문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겠나요? 괄호가 있는 식의 경우에는 31에서 더해진 두 개의 숫자를 빼주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11을 빼고 8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전혀 다른 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보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쪽 아래에 있는 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시작해 주세요. 모두 풀어보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일단 두 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마지막에 복습했던 것처럼 이 문제, 괄호가 없는 문제의 경우는 32에서 5를 빼고 6을 더하는 것. 괄호가 있는 문제는 32에서 5와 6을 더한 값을 빼는 것에 차이가 있겠죠. 그냥 딱 보기에도 괄호가 없는 쪽, 괄호가 있는 쪽으로 나뉠 수도 있고요. 계산 순서를 나타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괄호 있는 부분이 첫 번째 32와 괄호의 값이 만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해 봅시다. 32 빼기 5는 27이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과 6을 더했을 때 33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32에서 5와 6을 더한 11을 빼주게 되죠. 그래서 32 빼기 11은 2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문제가 다른 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에서는 괄호가 없는 경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부터 해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6쪽과 7쪽을 푸는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